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하는 김진우입니다. 재무회계 이론 파트에 대해서 저희 학습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회계의 기본 개념, 회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회계 분류, 기업회 기준이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회계의 기본 과정, 현금주의, 발생주의, 그리고 주요 질적 특성과 제약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셨죠. 첫 번째 단원인 회계 기본 개념에 대한 관련된 예제 문제, 출제 유형 문제를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하는데, 가급적이라면 앞부분 내용을 한번 정리하시고 평가 문제를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평가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학습을 진행했을 때 중요하다, 조금 어렵다라는 내용은 체크하셨다가 반드시 복습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를 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회계의 기본 개념에 대한 출제 유형 예제 문제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보고의 목적이 아닌 것은 물었습니다. 이 재무보고의 목적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서 학습한 회계정보의 특성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1번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빙고. 맞는 말이고요.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에 의해서 지나간 것도 정리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다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3번 경영자의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성과평가. 이게 좀 이상한데? 경영자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 의사결정을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환경적 정보. 이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죠? 듣도 보도 못한 문제 1번의 답은 3번인 것 같고요. 4번 재무상태, 현금 흐름, 자본 변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재무보고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무보고라는 게 결산하고 만들어지는 재무제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특히 재무제표의 종류는 꼭 정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문제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문제 2번 서로 다른 두 회사에 대한 회계 정보를 뭘 하고자 할 때 비교하고자 할 때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을 비교한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비슷해야 가능하겠죠. 이 경우에 회계 정보가 갖추어야 될 속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기본적인 회계 정보의 주요 실적 특성에 관련된 내용이고 목적 적합성도 있고 신뢰성도 존재할 때 이걸 비교할 수 있다. 비교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정보는 비교 가능성으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 정도 내용은 회계를 배우지 않은 사람도 회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1번이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회계 전공을 한 회계 전문가로서 비교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2번에 나오는 신뢰성에 대한 특성과 3번에 있는 목적 적합성의 특성, 또 이 둘의 상충관계 둘 다 우수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더불어 목적 적합성의 1차 요소의 하위 2차 요소 3가지, 신뢰성이란 1차 요소의 하위 2차 요소 3가지는 반드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저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문제 3번입니다. 기말 결산 정리를 한다. 기말 결산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12월 31일에 장부를 마감하는 결산 절차를 말하는데, 이 기말 결산 정리를 하게 되는, 이걸 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죠. 기업의 일반적인 가정 중에서 기업에 대한 회계 정보는 기간별 보고 회계 기간을 정해두고 보고가 되셔야 된다. 기초와 기말 한 주기를 가지는데 보편적으로 1년 제일 많이 쓴다라고 했고요. 중요한 건 뭐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문제 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4번. 다음 설명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물었습니다. 자, 이연이란 발생주에 나오는 개념이네요. 네모와 같이 미래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 현재 현금 유입액을 부채로 인식하는 것과 네모와 같이 미래 비용을 인식하게 할 현재 현금 유출액을 뭐로 인식하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걸 물었는데, 이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지급한 비용의 선급 비용이라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먼저 받은 수익의 선수 수익이라고 있었는데, 선급 비용은 계정과목 분류해서 자산에 해당되게 되고 선수 수익은
계정과목 분류에서 부채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미래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 현재 유입액을 부채로 인식한다. 다음 이번 것이 아닌 다음 거에 대한 선수 수익을 묻는 문제이고요. 미래 비용을 인식하기 위한 현금 유출액을 현재 자산으로 인식한다. 내년의 비용을 먼저 지급한 건 선급 비용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문제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문제 5번. 기말 결산 시 비용의 이연. 비용의 이연이 무엇인지라고 생각하면 될 건데, 비용의 이연은 이연 중에서 비용의 이연이니까 이건 선급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예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급한 비용 중에 올해 것이 아니라 내년 거도 존재한다 라는 내용인데, 문제 보기 봤을 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답은 1번인데, 사실 이 문제는 1번이 답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기에 나오는 풀이에 나오는 4가지 종류가 있으세요. 선급 비용, 선수 수익, 그리고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회계에 대해서 처음 공부한다, 회계를 배운 적이 없다라면 아래 풀이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내가 뒤쪽에서 학습할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비용에 의한 수익에 의한 혹은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과 연결된다 정도만 기억해 주면 좋겠고, 자, 1번에 공장 건물에 대한 선급 보험료가 비용이고요. 먼저 지급한 보험료, 먼저 지급한 선급 비용이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의 답은 1번이고요. 문제 6번. 회사는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올해 영업을 하고 문 닫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역사적 원가주의로 취득원가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라고 물었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 회계 기본 가정 중에 기업 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 중에 계속기업의 가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문제 6번의 답은 2번이죠.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네. 문제 7번 갑니다.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간 균형. 회계정보가 가지는 질적 특성.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오는 것이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 보기. 설명된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1번.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은 서로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좋을 수는 없다. 서로 시기 질투가 조금 강하다. 목적 적합성이 높으면 신뢰성이 낮고, 신뢰성이 높으면 목적 적합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완성 기준을 적용하면 목적 적합성은 향상되는 반면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라고 했고, 현행 원가를 적용하면 목적 적합성은 향상되는 반면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앞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완성 기준이나 현행 원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학습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자, 일단 4번부터 먼저 보면 중간 보고, 우리 중간 재무제표라고 한다면 목적 적합성에 맞는 거잖아요. 따라서 결산 재무제표가 아닌 중간 재무제표는 목적 적합성은 향상되지만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자, 2번, 3번 정리해 볼까요? 현행 원가와 완성 기준이 있는데, 완성 기준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건물 공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요. 건물 공사를 한다면 건물을 언제 인식할 거냐? 건물이 다 만들어져야 건물이죠. 그러나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내가 건물로 인식한다 라고 하는 건 신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완성 기준은 신뢰성이 높아지는 내용이고요. 다만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돈이 안 들진 않잖아요. 공사하다 보면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인지를 할 것이냐. 신뢰성만 쫓아가는 완성 기준을 가져가면 목적 적합성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반대로 현행 원가는 반대로 생각해 주면 되죠. 지금 건물에 대해서 공사비가 들어가고 있다면 이러한 항목들도, 이 금액들도 이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목적 적합성인데, 목적 적합성을 따지자면 돈은 들어갔는데 지금 건물은 하나도 없다란 말이에요. 예, 신뢰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의 답은 2번이고요.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건 당연하죠.
회계 정보가 가지는 주요 질책 특성의 1차적인 특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뭐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이 당연히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답이 되겠죠. 8번 문제 답은 1번이고요. 이 누차 강조드리지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1차적인 특성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는 하위 요소 3가지,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 9번 넘어가죠. 다음 중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중에 우리 문제는 신뢰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신뢰성에 하면서 하위 요소 3가지 있었습니다.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그리고 중립성 있었죠. 자, 먼저 1번.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증빙자료, 실질적인 증빙자료를 사용해야 된다. 빙고, 맞는 말이고요. 동일 거래에 대해서는 유상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검증 가능한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네, 맞는 말이고요. 유용한 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는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표현의 충실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1번, 2번, 3번은 신뢰성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4번, 의사결정에 제공된 회계 정보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예측 가치, 이건 신뢰성이 아니라 뭐에 맞는 목적 적합성 내용이죠. 목적 적합성의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라는 2차 하위 요소가 있었습니다. 문제 9번의 답은 4번입니다. 문제 10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회계 기본 가정, 기본 공준에 대해서 물었는데 회계 기본적인 가정, 크게 3가지, 계속기업, 기업 실체, 그리고 기간별 보고 내용이 있었죠. 그 중에 기업 실체는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한다. 무슨 말이다? 기업 자체는 계속해서 영위한다. 계속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이는 계속기업의 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 10번, 1번이 답이고요. 11번 갑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 목적 적합성의 3가지 구성 요소가 아닌 거 물었고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고 답이 1번인데 1번의 표현의 충실성은 목적 적합성이 아니라 신뢰성에 관계되는 내용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인 신뢰성과 직접 관련이 적은 것, 신뢰성이 아닌 걸 묻는 거죠.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정답은 당연히 몇 번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하고 평가 문제도 같은 내용 반복해서 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회계 기본 개념 마지막 평가 문제 13번. 다음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 무엇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회계 정보가 기업 실체에 대한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순연금 흐름, 자본 변동 등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 혹은 예측치를 확인 또는 수정하게 한다. 원래 예상했던 기준 금액이 아니라 회계 정보를 통해서 중간에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예측치가 기본적인 나오니까 이건 예측가치다 라고도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할 수 있는데 예측가치 답 아닙니다. 문제 답은 2번에 피드백 가치가 되고요. 피드백 가치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회계정보 이용자가 A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 정도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이 예측한 자체는 예측 가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측 가치, 예측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했어. 그런데 실제 어떤 결과를 보니까 금액이 다르더라. 그러면 내가 예측한 금액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다시 조정을 해라. 이 예측 가치를 수정을 해라 라고 하는 건 예측 가치가 아니고 무엇에 대한 피드백 가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13번의 답은 2번인데 이 13번 문제는 일반적인 자격시험에 출제되었을 때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번 문제 답은 2번입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회계 기본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문제 13문제 정도를 푸셨는데 실제 문항수가 13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했지만 반복되는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3문항 중에 여러분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하시고 반복 학습 부탁드린다 라는 당부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회계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시간부터는 실질적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회계 기본 개념에 대한 평가 문제 반드시 정리해달라는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